하나이모 저 시킨 대로 잘했죠? 은총이의 실수마저 모두 구하나가 의도한 것이었고 윤세영은 더욱더 임산부인 척 실수하지 않기 위해 구하나가 만들어준 부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모두 구하나의 함정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오늘은 드디어 결혼식 당일 개망신을 당하고 도망치는 윤세영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윤세영 이모 어차피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헉 하나 이모가 말하지 말랬는데 은총이는 실수한 척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윤세영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그쳐봐야 입을 꾹 다물고 열지 않았죠. 하지만 은총이의 실수 같아 보이던 이 상황은 모두 구하나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은총아 우리 게임하는 거야. 무조건 거짓말을 해야만 이기는 거 알지? 아주 똘똘하게 그동안 윤세영이 해온 짓들을 거꾸로 말하며 물먹이던 은총이가 이제 와서 실수를 할 리가 없지요. 하나이모 저 잘했죠? 이제 구하나가 의도한 대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윤세영이 필사적으로 자신이 임산부라고 증명해야 될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구하나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나 임신한 거 맞아. 이게 누구 결혼식에 초를 치려고 들어 너 미쳤어? 아니 애가 한 말을 가지고 대체 왜 그래?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치 은총아? 구하나는 유유히 빠져나가 버렸지만 윤세영은 아주 미쳐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엄마 구하나가 다 알고 있나 봐. 최명지에게 징징징 큰일 났다며? 구하나를 빨리 떠보라고 도청을 하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짜 가짜 임신을 아는 건지 확인을 해보려 했지만 구하나는 윤세영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듯 부케를 직접 만들어다 바쳤습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부케는 내가 만든 건데 이거 써줄 거지? 내가 네 결혼식 망칠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지? 네가 떳떳한데 내가 무슨 수로 네 결혼을 망치겠어. 그런데 이 부케도 무서워하는 거면 네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 구하나는 윤세영의 손에 장미 부케를 쥐어주었고 윤세영은 어쩔 수 없이 구하나의 부케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하나가 이 부케에 무슨 짓을 해놨는지도 모른 채로요. 부케의 고양이 털이라도 숨겨놨거나 했겠죠? 윤세영과 최명진은 두 손을 꼭 잡고 조금만 견디자 다짐을 했습니다. 세영아 이 결혼식만 끝나면 혼인신고해서 은총이 입양하고 혜성그룹은 믿게 되는 거야. 그놈의 임산부 연기도 도장만 찍으면 당장 유산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조금만 견뎌. 복대도 숨기고 이 결혼식만 진행하면 끝이다 생각했겠지만 이거 어쩌죠. 윤세영의 알러지가 다시 도지고 말았습니다. 콜록콜록 기침에 재채기까지 도저히 결혼식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 엄마 나 죽겠어. 빨리 약 좀 줘. 지금 약을 어디서 찾아. 조금만 참아봐. 결혼식 얼마 안 남았어. 신부 입장할 시간 다 되었는데 엄마도 혼주로 앉아야지. 네 약을 지금 어떻게 가져와. 세영아 조금만 참아봐. 응? 여기저기 올라오는 알러지를 참자니 윤세영은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안 되겠어. 복대가 너무 간지러워. 이 복대라도 벗으면 안 될까? 하지만 신부 입장 시간은 다가오고 신부님 입장하시죠. 윤세영은 기절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는데요. 그때 구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윤세영 이거 찾아? 윤세영이 알러지가 올라올 때마다 먹던 알러지 약이었죠. 이때쯤이면 제발 살려달라고 빌겠구나. 시간 맞춰 구하나가 가지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리 내놔. 윤세영은 임산부는 알러지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잊은 채 약통을 향해 달려들었는데요. 구하나는 그런 윤세영을 놀리듯 약통을 높게 쳐들었습니다. 윤세영이 이성을 잃고 덤벼들자 드디어 구하나가 비웃으며 약통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그리고 윤세영은 허겁지겁 약을 주워 삼켰죠. 윤세영 너 그거 먹어도 괜찮겠어? 네 실리콘 복대 아기는 약 먹어도 괜찮나 봐? 뒤늦게 신부가 안 온다며 신부 대기실로 달려온 최명진은 그 모습을 보고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세영아 얘가 왜 이래. 엄마가 조금만 참으라고 했잖아. 구하나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 임산부한테 약을 줘. 임산부요? 여기서 윤세영 드레스 한번 내려드려요? 안에 복대 차고 있는 거 다 보여서 개망신 한번 당해보실래요? 그런데 이 모습은 결혼식장에 모두 생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신여진은 자식 같던 조카의 결혼이자 앞으로 혜성그룹을 물려받을 후계자의 결혼식이라며 재계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결혼식을 성대하게 준비했었는데요. 화면에 틀어지는 신부 대기실의 모습에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신 회장 조카가 임신 사기를 쳐서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건가? 세상에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입양 때문에 저런 짓까지 벌이는지 원. 신 회장도 똑똑한 줄 알았더니만 이런 사기나 당하고 말이야. 내가 아주 사람 잘못 봤어. 이런 날에 헛고생이나 시키고. 결혼식 파토난 것 같으니 모두들 나갑시다. 신여진이 사과할 틈도 없이 오늘 결혼식이 텄다는 걸 깨달은 하객들은 우수수 결혼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여진이 막을 틈도 없었죠. 회장님, 아무래도 오늘 결혼식은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비서는 신여진에게 다가가 이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떠시냐고 물었는데요. 내가 세영이랑 동서 때문에 이런 개망신을 당하다니. 신여진은 열이 받아 순순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하나, 네가 은총이 양육권을 포기하고 준비했던 게 이거였어? 내가 구하나 이겨먹은 줄 알았더니 이번에 뒤통수 제대로 맞았구나. 어안이 벙벙했죠. 세영이랑 동서 불러와 친구도. 큰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건 아니었어요. 제 아기가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유산이 된 거예요. 이게 다 구하나 탓이에요. 구하나 때문에 유산한 건데. 윤세영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머금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면 진구 씨가 죽어도 저랑 결혼할 일은 없었겠죠. 이렇게 결혼식 파토내게 만든 것도 다 그년 짓이에요. 어쩐지 은총이 입양하게 돕더라니. 그때부터 제가 유산한 거 알고 오늘 이런 집 벌이려고 다 계획을 짜고 있던 거라고요. 윤세영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형님 세영이랑 저랑 둘 다 속은 거예요. 최명지마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세영이 알러지 약통 들고 흔드는 거 보셨죠? 개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했다고요. 그녀는 손짓까지 섞어가며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님, 우리 세영이는 은총이 입양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했던 죄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애를 유산해서 힘든데 그것까지 숨겨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녀는 딸을 생각하며 더욱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명지 모녀의 애걸복걸을 듣고 있던 황진구는 기가 찼습니다. 황진구의 얼굴은 당혹감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구하나가 오늘 이 결혼이 무산될 거라고 힌트를 주기는 했지만 설마 하니 임신이 가짜였을 줄이야. 황진구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구하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접고 윤세영의 남편으로 새로 태어날 아이와 은총이의 아빠로 마음 다잡고 살아보려 했었는데 황진구의 눈에는 미처 꺼지지 않은 애정과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배신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황진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뒷목을 잡고 넘어간 건 신방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방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요. 임신은 맞았어야지. 구지석이랑 바람난 것도 용서를 해줬는데 인연이 진짜 우리 진구 인생 저당 잡으려고 했구나. 신방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신방울은 자신이 그간 세영이랑 무조건 결혼하라고 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되었고 한번 용서해 주었던 만큼 배신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신방울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파혼을 맞겠다며 자신의 집 계단에서 굴러 유산할 뻔했다는 생쇼를 벌였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신방울은 손가락으로 윤세영을 가리키며 분노에 찬 시선을 보냈습니다. 너 우리 집 계단에서 굴러서 애가 유산될 뻔했다며? 너 임신한 적도 없지? 신방울의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는데요. 어떻게 있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유산 타령하며 써먹어. 너같이 못돼 처먹은 애한테 아기가 들어설 리가 없지. 회장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제 다시는 세영이랑 엮이는 꼴 못 봅니다. 신방울의 격정적인 외침이 모두의 귀를 때렸는데요. 독립하겠다던 황진구의 결심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회장님 시키시는 대로 결혼까지 하려 했었는데 제가 할 도리는 정말 다 한 것 같습니다. 황진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제 인생 살겠습니다. 부디 무탈하십시오. 황진구는 사의를 표하며 등을 돌렸는데요. 황진구는 이제 윤세영 그리고 신여진과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황진구는 정말 20년 그동안 은혜를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할 만큼 했으니 신여진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죠. 신여진은 황진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요. 잡는다고 잡힐 황진구도 아니었지만요. 황진구의 발걸음은 더욱 확고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신여진은 이번 윤세영의 결혼식 임신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재계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었고 오른팔 수족이었던 황진구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신여진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이 드리워졌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구하나에게 해온 모든 짓거리들은 모두 윤세영이 황진구랑 결혼을 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건데, 신여진은 자신의 잘못된 확신을 후회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은총이의 부모가 되어줄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네요. 그리고 윤세영이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은총이를 입양하겠다고 해도 이제 신여진 쪽에서 사양이었습니다. 신여진은 한때 은총이의 입양을 윤세영에게 강력하게 권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욕심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임신 사기까지 쳤는데 네가 과연 은총이의 올바른 부모가 될 수가 있을까? 신여진의 질문에는 깊은 실망감과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영의 행동은 모성애의 진정성에 대한 모든 믿음을 무너뜨렸고 신여진도 이를 부정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은총이의 입양은 잠시 보류해두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총이의 미래는 다시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되었고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은총이 입양은 이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 한 달만 지나면 구하나 보고 영원히 은총이 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었는데 이제 아쉬운 쪽이 정반대가 되었네요. 하지만 구하나는 이제 은총이의 입주시터 대신 새로운 직책을 맡았습니다. 구하나의 인생에는 극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외부감사위원장이라는 떡하니 멋있는 직책을 달고 해성그룹으로 돌아온 거죠. 구하나의 복귀는 단순한 재입사가 아닌 권력 구도의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더 이상 윤세영에게 개무시를 당하던 구하나는 없습니다. 과거의 약자였던 구하나는 이제 당당한 권위를 가진 인물로 변모했는데요. 그리고 돌아온 구하나는 이제 예전에 윤세영에게 당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돌려주게 되는데요.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구하나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세영 팀장 고발합니다. 구하나의 선언은 회사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는데요. 구하나는 예전에 윤세영이 자신을 괴롭히려 누명을 씌웠던 영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의 준비성과 인내심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윤세영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때 터뜨렸다면 파급력도 약하고 신여진도 윤세영 편을 들었겠지만 이제 윤세영은 신여진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지켜줄 사람이 없는 상태이니 아주 딱이었죠. 구하나의 전략적 판단은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했습니다. 구하나는 회사 서버에 윤세영의 도둑질 자작극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 회사 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했는데요. 구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던 신입 직원일 당시에 돈 봉투를 구하나의 가방에 도로 넣어놓고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쇼를 해서 구하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던 사건이었죠. 과거의 불의는 이제 햇빛 아래 드러났고 윤세영의 교활함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하나는 이 일로 인해 책상도 복도로 빼서 온 회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구하나의 수치심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테지만 구하나는 이를 꿋꿋이 견뎌냈는데요. 그런데 그 꼴을 똑같이 되갚아주게 되었다니 속이 참 시원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늦게 찾아왔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영이 네가 잘못했으니 징계는 받아야지. 신여진의 냉정한 한마디는 윤세영에게는 치명타였는데요. 신여진은 더 이상 윤세영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사내 갑질 처벌 징계 발령. 공식적인 징계는 윤세영의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윤세영은 팀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되었고 근무하는 책상도 이제 사무실이 아니라 복도로 옮겨졌습니다. 윤세영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과거의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데요. 동물원 원숭이와 같았죠.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수군거리기 바빴는데요. 윤세영의 수치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윤세영을 뒤에서 씹어댔죠. 회사 내 여론은 완전히 윤세영을 등진 상태였는데요. 세상에 진짜 뻔뻔하다. 황진구 사장님 그럼 사기당해서 결혼할 뻔하셨네?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윤세영의 귀에 생생히 들려왔습니다. 자기가 바람 폈으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비판의 화살은 윤세영의 도덕성을 향해 날아들었는데요. 구하나 씨 괴롭히더니 꼴 좋다. 과거 윤세영의 행동들은 이제 모두에게 공개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윤세영은 가뜩이나 멘탈이 약한데 회사를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윤세영은 이제 더욱더 구지석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의지처로 구지석을 바라보는 윤세영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지석 씨,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지석 씨밖에 없어. 큰엄마 끝장내고 혜성 투어 우리가 가지자. 윤세영의 간절한 호소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는데요. 은총이 알게 뭐야, 이제 내가 입양도 못하는데. 은총이는 구하나가 가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 구지석이 자신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윤세영은 제대로 스파이가 되어버렸는데요. 윤세영의 판단력은 완전히 흐려진 상태였죠. 벌써 중요한 혜성그룹 보안 파일 비밀번호를 넘겨버렸으니 이는 단순한 배신을 넘어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진은 이제 지옥으로 출발하는 고속열차를 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는데요. 탑승한 이상 탈출은 불가능하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두 사람의 미래는 암울했습니다. 그나저나 은총이 입양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과거 유진이 뺑소니 사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간 오래 참아온 만큼 최명지와 윤세영이 탈탈 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순서는 신여진입니다. 복수의 연쇄 작용은 계속될 예정이었고 신여진도 예외가 될 수 없었는데요. 그나저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데렐라 최고 반전은 구지석 내 부모님 죽인 브레이크를 고장낸 사람인데 이 부분은 사실 신여진이 아니라 최명지가 범인이었다는 반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구하나가 신여진을 용서하고 은총이 할머니로서도 계속 살 수가 있을 테니까요. 화해와 용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멋지게 차려입고 나와서 은총이 입주시터라니 뭐지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회사에서 멋지게 복수해 줄 일만 남았습니다. 구하나의 성장과 변화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는데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